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의 탄지로 세대가 혈결되어 비할 때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무한성으로 쳐들어가 상현의 혈기들과 맞붙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 세대가 무한성에 들어오기 며칠 전 우베야스키 당주의 저택에 찾아오게 된 타마요 그리고 신하연들. 우베야스키 당주는 나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느냐며 나는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내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당신처럼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의 목숨은 딱히 관심이 없다고, 나는 당신의 그 귀살대 칭호가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나 역시 귀살대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던 혈기로 무장을 증오했던 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나를 견줄 자가 없을 것이며 누구보다 무장을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피할때 당주들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무장을 죽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당신의 선조들은 내가 혈결한 이유로 나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무장의 퇴치가 이토록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 이 신하연의 혈기들이 등장했고, 이들에게서 나는 무장의 저주를 풀고 이들로 하여금 무장을 퇴치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했죠. 당신도 엄연히 피할때 당주로서 여전히 무장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당신의 귀할 때는 끝이 났으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타마역에서 느껴지는 무장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고 이자라면 귀할 때의 당주 자리를 넘겨도 되겠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게 되었죠. 그렇게 타마요는 귀할 때 당주 신하연의 혈기들은 신귀할 때의 주들이 되어 상현의 혈기들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흘러 다시 무한성. 걔는 한탱구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리고 난 뒤 상인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창이 날아와 게냐의 몸을 뚫었고, 게냐가 뒤를 돌아보니 한탱구는 소멸되지 않고 분열해 공격을 한 상태였죠. 게냐는 자신의 꽂힌 창을 부러뜨린 후 빼내었고 그대로 분열되어 있는 한탱구의 분신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한탱구의 분신은 계속해서 분열이 되었고 게냐를 숫자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게냐는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거지? 라며 고민을 했고 피해 오비로 계속해서 상대를 해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탱구의 본체를 찾지 못하며 소모전으로 이어지며 한탱구를 죽일 수 없었기에 한탱구의 본체를 빨리 찾으려고 했지만 이 넓은 무한성 안에 숨어있는 본체를 찾기란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때 레이쿠와 나키를 처치해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게냐와 한탱구는 무한성 밖으로 튕겨나가 어느 공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탱구의 본체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고 게냐는 이거 운이 따라준다며 그대로 한탱구의 본체를 향해 뛰어갔죠. 한탱구의 본체는 분신들에게 명령해 당장 게냐를 막으라고 했지만 그들이 게냐를 막기 전에 게냐의 피해 오비가 먼저 한탱구의 본체를 잡아 끌었고 그대로 게냐는 한탱구의 본체를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한탱구는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자신의 분신들을 하나로 합쳐 조야코텐으로 만들어 공격하려고 했죠. 조야코텐은 게냐에게 빠르게 뛰어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었고 한탱구는 왜 이자를 공개하지 않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의 게냐는 씩 웃으며 내 혈기술이 먼저 하나? 라고 물었고 한탱구는 그 피로된 오비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조야코텐이 혈기술을 사용해 한탱구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게냐는 아니 난 혈기를 먹어 그 혈기의 혈기술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 혈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탱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라며 조야코텐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조야코텐에게 많은 힘을 줘버린 한탱구는 게냐의 힘보다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야코텐의 소유권을 게냐에게 뺏겨버렸고 그대로 조야코텐은 한탱구를 잔인하게 박살내버렸죠. 한탱구는 어떻게 자신이 키운 분신에게 자신이 당할 수가 있냐며 분통했고 게냐는 그러게 애한테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하며 일륜도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한편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노스케. 아카야는 한껏 전투력과 센스가 향상된 이노스케를 보며 많이 늘었다며 칭찬했고 이노스케 역시 공격에 이 정도로 버틴 것이 대견하다며 그를 칭찬했죠.
아카는 그 칭찬에 어이가 없었고 칭찬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한참 아랫사람한테나 하는 것이라며 파괴살로 이노스케를 내질렀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공격에 맞고 튕겨 나갔다가 곧바로 저돌맹지로 뛰어와 아카를 들이받아 날려버렸고 내 아래 이 녀석한테 하는 말 맞는데? 라고 했죠. 아카는 너는 참 재밌으면서도 어이없는 녀석이라며 이제 진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해보자고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의 자신의 혈기술을 시전해 아카자의 투기를 빨아들이며 싸웠고 아카는 너의 그 혈기술은 회복력과 신체력을 강하게 만들지만 내 혈기술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 회피력을 높이고 내 공격의 명중률을 높이는 거지. 즉, 이 녀석의 그 능력으로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파괴살 공격을 퍼부었고 이노스케의 몸을 흠칫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이노스케는 강인한 체력으로 아카자의 수백 개의 연타를 막아냈지만 온몸이 부러져 버릴 듯한 충격에 피를 토했고 아카는 이 정도의 주먹을 버틴 것도 대단하다. 그렇다면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며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전해 수천 개의 주먹 연타를 날렸습니다. 아카자의 공격이 휩쓸고 간 자리는 조타가 되어 있었고 이노스케는 먼지투성이로 겨우 서 있었죠. 아카는 튼튼한 녀석이라 그런지 이 공격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며 이노스케에게 다가갔고 이노스케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노스케의 온몸에서 엄청난 투기가 폭발하듯이 터져나왔고 아카는 순간 놀라 뒤로 황급히 피했죠. 이노스케는 그대로 아카를 향해 돌진했고 아카는 아침으로 그 투기를 읽고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 광범위한 투기, 숨이 막혀오는 거대함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노스케는 거대한 투기의 덩어리를 짐승의 호흡으로 날렸고 아카는 그 투기에 맞고 그대로 온몸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노스케는 내 혈기술은 단순히 투기를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투기를 응축에 넣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것도 가능하지. 이 투기는 지금껏 모아놓은 모든 것, 피할 때 염주의 화염의 흡투기와 괴물 녀석이었던 암주의 바이오 흡투기, 그리고 방금 이 녀석이 열심히 쏟아부어준 투기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투기를 나침으로 예민하게 읽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고 그대로 온몸이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이건 예상 못했다. 이런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었다니 내 패배구나.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줘서 고맙다 라고 후련한 미소를 지었고 이노스케는 넌 꽤나 재밌는 녀석이었다. 하지만 역시 이 이노스케님을 이길 수 있는 녀석은 없다 라고 하며 돌아섰습니다. 한편 도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해 우아한 검술로 도마를 압박했는데 도마는 카나오의 모습을 보고 예전 화족 카나에가 생각이 난다며 기뻐했고 널 먹으면 카나에를 먹는 기분까지 들겠다며 흥분했죠. 카나오는 묵묵히 꽃의 호흡으로 도마에게 뛰어들었는데 도마는 자신의 근처에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놓아 호흡을 하는 카나오의 폐를 공격했고 카나오는 혈기의 몸이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진 않았지만 확실히 도마의 근처에 가면 호흡이 흐트러져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빠른 속도와 압도적인 시력을 가진 너라고 해도 결국에는 근거리에서 나를 베어내야만 하는 검사, 결코 이 얼음들을 뚫고 나를 죽일 수 없다며 여유롭게 웃었고 그대로 얼음창을 소환해 카나오를 압박했죠. 카나오는 그 창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도마의 틈을 노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있는 얼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좀 더 너에게 절망이라는 감정을 안겨줘볼까? 라고 하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음 문신을 하나 소환했고 도마의 본체와 분신이 함께 얼음창을 날리자 카나오는 전부 다 피할 수가 없어 몸 곳곳에 얼음이 찔려 바닥으로 추락했죠. 도마는 내가 왜 상현육에서 곧바로 상현 2까지 올라갔는지 아느냐며 나는 인간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경애받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로 불린 선택받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너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려지기까지 했던 쓰레기로 어찌 버림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실실 웃었죠. 카나오는 씩 웃으며 선택받았다고?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지.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정색을 하면서 닥치라고 했고 얼음 폭풍을 소환해 카나오에게 날렸죠. 그 순간 폭혈의 화염이 날아와 그 얼음들을 막아냈고 네이코가 뛰어와 도마의 면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도마는 건방지게 방해를 하느냐며 일어나 네이코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꽃의 호흡 검술이 도마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죠. 도마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으로 추락했고
황급히 미세한 냉기 결정을 뿌려 카나와 네리코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리코가 포큐로이드는 발차기를 하자 그 냉기 결정들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렸고 카나오는 꽃체육으로 다시 도마를 베어버리려고 뛰어들었죠. 그때 도마의 얼음 부신이 카나오를 막아섰고 카나오는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 얼음 부신을 갈갈이 베어 무너뜨렸습니다. 도마는 이 계획들이 나를 화나게 할 줄 몰랐다며 두 녀석 다 뼈까지 씹어 먹어주겠다고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죠. 거대한 몸집의 얼음보살이 주먹을 날리자 네리코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 주먹을 맞부셨는데 얼음보살은 거대한 힘에 밀려 그대로 튕겨 나가 바닥에 꽂혀버렸고 도마는 네 형 먼저다 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네리코를 마무리하려 다시 한번 얼음보살의 주먹을 네리코를 향해 날렸습니다. 카나오는 네즈코 라고 하며 재빠르게 네리코를 구출했지만 이윽고 날아오는 얼음보살의 주먹에 맞고 커다란 바위와 함께 묻어졌죠. 도마는 내가 너희들 상대로 이웃까지 꺼낼 줄 몰랐다며 이제 그만 놀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얼음보살로 그녀들이 쓰러져 있는 곳을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풍압이 주변으로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얼음보살의 몸이 순간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죠. 도마는 뭐지? 라며 그쪽을 주시했는데 각성한 네즈코가 온몸에 포켓을 휘두른 채 있었고 뛰어올라 얼음보살의 몸을 수차례 내리쳐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순간 싸늘한 살기가 느껴져 옆을 보니 카나오가 있었고 황급히 철부채를 휘둘렀지만 이미 자신의 양쪽 팔은 베어져 공중으로 치솟았죠. 카나오는 꽃체홉 종형 피한주하는 시간에 자신의 신체력의 한계를 돌파했고 도마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온 힘을 얼음보살에 쏟아놓은 상태라 카나오의 공격을 막을 여력이 없었고 목이 베어나가자 온몸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도마는 젠장 내가 이따위 것들에게 당하다니 라며 부들거렸고 난 여기서 죽어서 안되는 선택받은 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싸늘하게 이제야 진정한 감정을 찾게 되었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네가 얻은 감정은 분노와 공포밖에 없네. 지옥으로 잘 가라 라고 했죠. 도마는 안돼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카나오는 자신에게 걸어오는 네리코에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이 녀석을 죽일 수 있었어 라며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며 이 시나리오 9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역시나 탄지로 세대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묘사하며 상인과의 싸움을 자세하게 쓰다 보니 9부로도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네요.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찐찐막으로 끝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10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